글로벌 스트릿의 1세대? 들어보니까 이게 레전드인 거예요. 그래서 DC 만들었고요. 네? 허프 만들었고요.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DC의 제이백 대표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니커 킹. 너무 잘 나갔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카니아 웨스트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신발을 신었었어요. 저 404 PF라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. 뭐 미국으로 가서 뭐 구도장인 됐다가 갑자기 또 한국으로 와서 뭐 신발 만들게 됐다가 뭐 그런 식으로 됐다고 나와 있던데요. EPT의 제이백입니다. 안녕하세요. EPT는 한 2년 동안 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시작이에요. 여기는 저희가 준비한 플래그십 스토어예요. 대중성보다는 재밌는 아이템들을 만드는, 놀 수 있는 공간. 그동안에 30년 세계 브랜드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, 했던 것들, 보여줬던 것들을 이 공간에서 다 녹일 겁니다. 첫 만남에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은 이혁 대표님이 술 한잔하러 오세요 해서 달려갔죠. 이혁 대표님이니까.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하나 푸는 게 너무 누구를 만나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있잖아요. DC 만들었고요. 네? 허프 만들었고요.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. 아마 시기가 98년도? 예, 9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. 무작정 찾아갔었어요. 찾아가서 이제 제이백을 만나게 됐죠. 한국에는 스케이트보드 신발을 정식으로 취급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. 하시다가 DC를 한 군데 들여오셨어요? 네, 사실은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죠. 저희는 너무 작았고 그때 제이백이 이제 기회를 줬죠. 예.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. 한국 사람이 나 아는 사람도 없었고 딱 만나봤더니 뭐라 그럴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첫 번째 또 열정을 느꼈고 찾아올 때는 그 열정이 없으면 못 찾아오잖아요. 찾아왔다는 게 아주 대견스러웠고 눈이 쪽지져가지고 매력적으로 아주 그때 다가왔어요. 나한테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도와줄까. 그때 당시에는 스케이트보드 신발이 지금 보시는 반스 정도 스타일이었는데 DC가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좀 더 넣고 색깔을 좀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 스타일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신발을 이제 런칭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DC 프로팀이 좋았었어요. 진짜 옷 잘 입고 잘 타는 친구들이 주로 그쪽 라이더였고 스타일이 조금은 독특했었어요. DC는 보드 타는 사람들은 알아요. 굉장히 프로팀들이 유명하고 쟁쟁하고 젊은 친구들이 팔로우하는 프로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. 그런 패션 코드 자체를 굉장히 유행을 시켰어요.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서브컬처를 갖고 있고요. 굉장히 철학적이고요.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자체가 제 인생 자체, 아이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DC라는 브랜드였고 제가 16살 때 보드를 처음 탔는데 그때의 첫 보드가 DC였습니다. DC를 아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. 저희 때 DC 슈즈를 물론 그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DC를 안 신었던 사람은 없고 저의 아들이 지금 11살인데 그 돌쟁이 때 걸음마를 시작합니다. 걸음마를 시작할 때 120을 신어요, 보통. 그때 처음 신었던 신발이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이라고 그것도 백 대표님이 만든 거. 그때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도 굉장히 핫했어서 카니에 웨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힙했던 아티스트들이 다 신었던 브랜드거든요.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이백 대표님이니까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저 제이백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거는 알아야 돼. 이거는 한국의 스니커씬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인터뷰를 쫙 한 거죠. 아디의 신발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님 인터뷰하신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실 패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좀 디자인이나 소재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브랜드의 철학이나 지향점 같은 큰 빅픽처들에 좀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이 신발을 신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항상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왜 갑자기 그 신발에 그렇게 꽂혔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뭔가 평범한데 특별하다라는 말이었어요.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특색이 있고 철학이 있고 EPT의 문화는
일단 재밌어야 돼요. 끼가 넘쳐야 되고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. 그래서 이 안을 딱 보니까 끼가 보이는 거예요. 스케이트보드 타는 끼가. 저런 어린 선수들을 제가 이제 몇 명 후원을 하고 있는데 EPT가 좀 더 자리 잡으면은 내년부터 스케이트보드 팀을 만드는데 스케이트보드 투어도 가고 글로벌 투어도 가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문화에서 하고 싶어요. 한국에서. 제이백 삼촌 신발도 제공해주고 일단 되게 착한 것 같아요. 제가 다운 기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때 충격을 많이 흡수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죠.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뛰는 기술을 되게 많이 해요.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기술을.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제가 했던 부분이 F사에서 나오는 인솔이 있어요. 굉장히 고가 인솔이. 그 인솔을 받아서 제가 가위로 재단을 해서 아예 신발에 인설트를 해줘서 그걸로 충격을 막았었는데 여기 EPT 덱이라는 모델을 이제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솔을 바꾸려고 제가 이제 열었는데 그 안에 오토라이트 솔이 2레이어로 돼 있는 거예요.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테크놀로지예요. 그리고 이분이 놓치시질 않죠. 깔창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솔라이트가 비싸거든요. 비싸요. 그래서 한 겹만 쓰는데 2겹을 깔아서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EPT의 아이덴티티는 제이백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분은 미국에서 역사를 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신어보고 할 수 있는. 제이백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EPT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스트릿 패션의 출발을 못해는 엄마는 스케이트보드니까 이쪽 시내에 대한 이해도, 문화에 대한 이해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신발은 저의 자존심이에요. 자존심. 신발은 예술이고 기능이고 신발 의술도 알아야 돼요. 제가 40년 동안 신발을 하면서 아는 노하우랄까 기본적인 신발의 잘 만드는 거에 대한 것은 진짜 놓치면 안 되는, 그게 EPT에 녹아 있다고 그럴까요? 여러 장르에서 이 브랜드랑 녹여가지고 좋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현대에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.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고 그런 브랜드를 제가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. 돈 많은 중국 부호 아저씨 다 골드였어요. 슈트야. 그때는 슈트 있고 슈트도 약간 누가 봐도 저거 이태리 거야. EPT가 좀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공하실 거라고 보십니까? 200% 장담합니다.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.